안녕하세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라비니아라고 합니다. 저는 휴대폰에 연락처가 15개 있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협소한 편이에요. 평소에도 연락하거나 만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편이죠.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일 텐데요.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져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나 대학 시절엔 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뀌면서 대화 코드가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일들도 있었어요. 또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자연히 서로 연락하는 횟수가 줄면서 더는 만나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이런 협소한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 성격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쾌활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요, 여러 소모임도 참여하고요.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도 자주 했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그 만남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쳤고요. 그 만나는 동안에도 즐겁고 공감이 가고 행복하고 이런 좋은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해야 되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앞서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굳이 여기 왜 있을까?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마음 편하게 보내는 시간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서 집에 오면은 녹초가 되어 있었죠. 결국 제가 이렇게 관계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 왜일까요? 바로 혼자라는 외로움이 싫었기 때문인데요. 막상 휴대폰을 보더라도 편하게 연락해서 불러낼 동네 친구 한 명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게 참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난 성격이 왜 이렇게 내향적일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왜 이렇게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걸까?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못 견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모순적으로 느껴지면서 제 스스로도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든 사람을 통해 채우거나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감정 자체를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질병처럼 부정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관계가 협소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외로움을 타고 그 감정을 힘들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들이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좁은 거다. 친구가 별로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몸에 꼭 맞는 옷과 구두를 신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리워지는 건 편안한 집과 아늑한 침대, 숨쉬기 편한 헐렁한 옷일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불편한 옷과 신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끼듯이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제일 편안한 상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야 그 순간에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만족감을 느끼고 외로움보다는 행복과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자신을 명랑한 은둔자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제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부해서 그걸 그대로 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진짜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캐럴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인데요. 그녀의 책을 공감하면서 읽게 되는 건요, 자신이 느끼는 공허와 외로움, 절망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굉장히 집요하게 문장으로 풀어내고 해석하는 깊은 의지력과 섬세한 필체가 돋보이기 때문이에요. 명랑한 은둔자에서 저자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고립에 대해서 고립되고 싶은 충동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감정은 두려움과 자기 보호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그 안에 감추고 있듯이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스스로를 넣고 벗어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 상태를 바로 고립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상태는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추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외로움과 외롭지 않은 것 사이에서 다른 선택, 즉, 외롭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실행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책에서 다룬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하다, 혼자라서 적적하다 정도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더 세고 어두운 그늘을 감고 있는 그런 외로움이에요. 그녀는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는 것에서 편안한 안도를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수줍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내향적인 분들이 다수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마음이 좀 편안한 것처럼, 또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저자의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책을 통해 느낀 외로움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고독과 고립의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사람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고독과 고립의 경계선, 즉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깊어져서 고독에 스스로 갇히지 않도록 그 경계의 중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요, 다수보다는요, 자신의 감정을 나눌 소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친밀감으로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단 한두 명이라도 있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진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언제든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아주 자주 볼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두 명이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고독이 너무 깊어져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고립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중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마치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비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적당히 먹고 부지런히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건강이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왔을 때 그것이 고독이나 고립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균형을 잘 맞춰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기록이에요. 캐롤라인 랩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과 그런 일어난 감정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어서 활자로 고정을 해두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되게 유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또 그 외의 삶을 다른 일로 채우면서 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외로운 감정이나 어떤 고독감이 느껴질 때 열중할 수 있는 것들로 제일 추천을 하고 싶고 저에게 제일 도움이 됐던 건 바로 글쓰기였어요. 혼자 글을 쓰는 거는 감정적인 응어리를 해소하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사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치 어떤 물건을 관찰하듯이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중심에, 그 감정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그 감정과 상황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고요. 그때의 상황과 그 감정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와 마음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너무 괴롭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보통은 도망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가령 제가 외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소모임을 참여하거나 야식을 먹으면서 기분을 풀거나 엄청 웃긴 예능 프로 같은 걸 보면서 깊이 몰입했던 그런 일들 모두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의 되게 처절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는 거는 그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는 거를 뜻해요. 그 감정과 나의 요즘 생각들에 대해서 또렷한 정신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게 그런 일 때문이구나. 그런 원인이 있었네. 또는 내가 그간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어떤 이런 채워지지 않는 감정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차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그 후에는 이런 감정이 또 생겼을 때,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조금씩 나아지고 알게 되어 가는 과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예요. 그 감정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거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이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는구나. 이 감정이 드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이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필요한 건요.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정은 상태이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은 계절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게 되죠. 같은 환경도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또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요. 만약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창밖 풍경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나무가 봄에는 굉장히 예쁘게 새싹도 움트고 꽃도 피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봄에 피었던 꽃들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이전에 그 나무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로운 나의 모습도 겨울이나 봄이 오듯, 그래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듯 그렇게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감정일 뿐인 거지,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외롭게 가라앉은 감정 자체가 내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계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이때는 사소하지만 낯선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시도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보면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목욕을 하거나 느긋하게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즉각적인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거나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같은 게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외롭고 뭔가 싱숭생숭한 감정이 깊은 낭떠러지처럼 이어질 때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다시 보곤 해요. 저는 책을 볼 때 밑줄을 그어 놓거든요. 근데 밑줄을 그어 놨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기를 해보는 거죠.
또는 생각 자체를 좀 하지 않고 싶다, 좀 피로하다 이럴 때는 그림 그리는 어떤 단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신이 열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는 감정을 환기하는 어떤 하나의 창을 하나 더 만드는 걸로 보시면 돼요. 집에도 보면은 창문이 아예 없는 곳 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곳보다는 창이 크고 넓고 바람이 있는 쪽에 창이 있는 집이 환기도 잘 되고 쾌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 감정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여러 군데 마련을 해두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캐럴라인 랩은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만족스럽거나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기 위해, 나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외로움과 공허에서 달아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그럼 뭘 원하는 건지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로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취미 활동, 산책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풀 수도 있지만요.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회피하는 식의 취미 활동으로 외로움을 피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고립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감정이 근력 운동을 하듯이 조금씩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를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 조금씩 시도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시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한 번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두 번이 되고, 두 번 했던 것이 다음번에는 5번, 6번,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루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하는 즐거움에 익숙해지다 보면 혼자라는 게 외롭고 고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고 좋은 시간, 내 자신에게 열중할 수 있는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잠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일에 착수했다. 몇 달 동안 만들어야지 생각만 했던 커튼을 직접 만들어서 걸었다. 할 일을 해치웠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기쁨이었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새삼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내게는 절망감에 맞서 싸울 자원이 있다는 사실, 내 시간을 잘 쓰고 내 영혼을 잘 돌볼 능력이 있다는 사실, 외로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리라는 사실. 그날은 그렇게 흘러갔다. 고독한 일요일이었지만 결국에 외로운 일요일은 아니었다. 결국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훼손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알차게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잘 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울적하게 흘려보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과정들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글을 쓰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었고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과 제가 소개한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